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봐봐. 이게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야.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이름이 뭐냐면 심장으로부터 신장으로 콩팥으로 들어오니까 동맥이야. 근데 콩팥으로 들어오는 동맥이라서 콩팥동맥이라고 합니다. 콩팥동맥. 뒷다 굵게 들어와. 근데 이게 뭐야? 사구체? 실 모양으로 막 꼬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뒷다 얇아져. 얇게 갈라집니다. 얇게 갈라져서 이게 실타래 모양으로 막 꼬이게 돼요. 봐봐. 굵었던 혈관이 얇아지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호수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겠어. 앞에를 눌러. 압력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강한 압력이 걸리게 되어서 그 압력 때문에 이 피 속을 지나가고 있던 되게 조그만 물질들이 여기를 빠져나옵니다. 압력 때문에. 그 빠져나온 물질을 보먼주머니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이 첫 번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여과된다 라고 합니다. 여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과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여과. 당연히 여과되는 물질은 잘 들어. 포도당, 아미노산, 물, 요소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다 여과돼. 정리하면 조그만 물질들은 다 여과돼. 그럼 반대로 뭐는 여과되지 않는다는 거야? 큰 것들. 큰 거. 피 속에 존재하는 큰 게 뭔지 알아?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덩어리 이런 것들은 너무 커다래서 여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과의 키워드는 뭐다? 작은 것. 작은 것들이 모두 여과가 돼요. 작은 것 안에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물질도 있고요. 진짜로 버려야 되는 요소 같은 물질도 있습니다. 잘 봐. 여기서 성입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하얀색이라고 하고요. 요소를 초록색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하얀색도 존재하고요. 초록색도 모두 존재하겠죠. 그치? 초록색은 밖으로 나가야 되지. 노폐물이니까. 요소는 밖으로 버려야 돼, 이거는. 근데 여기 있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이 상태 그대로 여기를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다?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맞죠?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병 걸린 거예요. 1번.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병. 포도당, 오줌류 병. 당뇨병.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병에 걸립니다. 오래 못 살아요. 쌤이 추측하기로는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많이 죽어요. 왜 합병증이 왜 많이 걸리나 봤더니 우리 오줌 안에는 세균이 전혀 없습니다. 무균 상태로 오줌이 나와요. 그래서 마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약으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세균이 버글버글거리면 먹으면 돼요. 큰일 나잖아. 근데 무균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먹어도 죽진 않아요. 더럽긴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면 당분이 많잖아. 오줌 속에. 그럼 세균이 번식해요. 그러니까 오줌을 걸러내는 이 콩팥에도 포도당이란 당분이 많을 거 아니야. 콩팥에도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기고 콩팥 이상이 생깁니다. 이게 온몸으로 번지면 온몸 혈관 구석구석 당분이 많다는 뜻이거든. 온몸 전체에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당뇨병 환자.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 이유로 혈당 수치, 즉 당뇨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이 이대로 당이 일로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 여과된 요 당은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세혈관이 다시 여기를 막 감싸고 있는 거 보여? 빠져나간 나 이제 이대로 가면
오줌으로 나갈 것 같아. 안 되지. 일로 와. 얘를 잡아서 다시 모세혈관을 끌어갑니다. 일로 와. 끌어가요. 이거를 재흡수라고 합니다. 재흡수한다. 여과가 일어난 녀석들은 그대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은 다시 재흡수해요. 일부러 에너지를 써서라도 넌 나가면 안 되지. 일로 와. 넌 나가면 안 되지. 일로 와. 포도당 아미노산은 그래서 100% 재흡수가 됩니다. 나가면 안 돼. 아미노산이 오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오줌을 싸면 거품이 이걸 단백뇨라고 해요. 단백뇨. 못 들어봤죠? 이 당뇨병은 되게 흔한데 단백뇨라는 환자는 많이 없긴 하거든요. 아미노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아미노산 때문에 오줌에 거품이 막 버블버블버블이고요. 아무튼 거품이 엄청.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둘 다 포도당 아미노산은 다 뭐 해야 한다? 2번 재흡수해야 합니다. 100%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100% 다시 재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걸른다고 걸렀지만 아직도 피 속에는 뭐가 남아있을 수 있다? 초록색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죠. 모두 여과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요소가 여기를 막 가. 이대로 가면 몸을 또 돌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요소를 남아있는 요소를 이때 다시 세뇨관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요소를 다시 세뇨관으로 넣어서 오줌으로 더 많이 빼려고 하는 작용을 분비한다. 자, 사구체에서 여과된 액체 중에서 필요한 건 재흡수하고 여과가 덜 된 건 또 분비해갖고 더 많이 오줌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모식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거로 다시 설명할게요. 봐봐. 사구체에서 여과된 물질, 여과된 액체를 원료라 그래요. 여과된 원료 중에서 필요한 건 뭐한다? 재흡수하고 있네. 필요 없는 건 뭐한다? 우와, 분비하고 있네. 그래서 진정한 오줌을 만드는 거야.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혀 없고 요소만 겁나 많은 그런 오줌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우리 텍스트에서 밑줄 좀 그어볼게요. 그래서 여과된다.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여과가 되는 거고요.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가져가는 거가 재흡수고요. 모세혈관으로 다시 세뇨관으로 더 뿌려주는 게 분비입니다. 방향성 체크해 주고요. 작은 물질들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가 되지만 혈구, 단백질과 같은 크기가 큰 건 여과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얘기예요. 재흡수는요, 포도당 아미노산은 무조건 100% 전부 재흡수됩니다. 100% 재흡수가 되고요. 물과 무기염류도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합니다. 필요 없는 거 누구? 요소와 같은 필요 없는 노폐물들은 더 분비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줌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 표를 좀 볼게요. 이 표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 표가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봐야 돼. 봐봐. 무슨 표를 보고 분석해 볼게요. 여기는 혈액이야. 혈액 속에 단백질 있어 없어? 있어요. 혈액 속에 포도당 있어 없어? 있어요. 혈액 속에 요소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사구체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걸러진 용액을 여과액이라고 해요. 아까 여과된 용액. 여과액 속에는 그럼 단백질이 있으면 돼야 돼.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포도당은 여과가 되니 안 되니? 되잖아. 그지? 여과가 돼서 퍼센트로 따지면 같은 퍼센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0.1, 0.1 써있는지 궁금한가요? 피 속에 0.1이 있는데 어떻게 여과액 속에도 0.1이 있지? 이게 퍼센트잖아. 봐봐. 혈액이 1리터야. 1리터 속에 얘가 100ml가 있다고 칩시다. 10분의 1이니까
1000리터가 1000이잖아. 1000분의 100이면 10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여과가 됐는데 얼마만 여과가 됐냐면 이 중에 10ml만 여과가 된 거야. 1000ml 중에 10ml만 여과됐어. 그럼 여기 있는 포도당은 이거의 비율과 똑같아서 이게 100분의 1만 여과됐으니까 포도당도 100분의 1만 여과되겠지. 얼만큼? 1ml만. 얼마야? 비율이 10분의 1이잖아. 그래서 비율이 0.1, 0.1로 똑같은 거라고. 이해돼요? 0.1로 똑같으니까 이거 전부 여과된 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돼요? 전부 여과된 게 아니라 일부가 여과되고 용질도 일부가 여과된 거니까 0.1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봐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오줌 속엔 들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왜? 100% 제흡수니까. 맞죠? 오줌에는 없어야 돼. 반대로 요소는 똑같이 같은 원리로 여과액도 0.03%가 들어가요. 그죠? 하지만 분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요소를 넣어주니까 나갈 때는요. 무려 2%라는 농도로 밖으로 나가고 있죠. 아, 분비가 일어났구나 라고 표를 보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분비가 일어났구나. 오케이? 물론 물도 흡수해서 농도가 진해진 것도 있겠죠. 분비가 일어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소화, 순환, 호흡, 배설까지 전체 과정을 좀 살펴본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야. 했던 것들인데 마지막 파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파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세포 호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봐봐. 내가 세포야. 살아있는 세포야.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살아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 에너지를 내려면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야 돼. 세포 호흡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억납니까? 영양물질 필요하고 산소 필요하고 그죠? 영양물질과 산소 필요하죠? 그래서 세포 호흡하려고 영양물질을 얻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음식물을 먹었어. 그럼 그걸 영양물질을 세포인 나한테까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흡수해서 보내줘야 되지. 흡수하려다 보니까 너무 크니까 막 쪼개고 있어. 막 잘라가지고 막 흡수하려고 그러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소화. 소화계가 뭘 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나한테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소화계가 겁나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수고하네, 소화계. 빨리 줘. 그래서 소화계가 일을 해갖고 나한테 영양분이 빡 왔어! 오케이, 에너지 만들자! 만들어서 뭐가 필요해? 산소 받아야 돼. 산소 누구한테 받지? 하다 보니까 저쪽에 호흡계가 숨 쉬고 있네. 숨 쉬어서 걔가 산소를 나한테 날라줘. 오케이. 그래서 호흡을 배운 거야, 우리가 소화를 배우고 호흡을 배운 이유가 결국은 세포 호흡을 이해하기 위해서 둘을 배운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소를 얻어와서 태웁니다. 와, 오케이. 에너지 막 만들어. 오케이. 근데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생겨? 노폐물이 생기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작을 배워낸 겁니다. 이렇게 노폐물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가 나까지 어떻게 왔어? 피를 따라왔지? 피를 따라서.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막 보내주고 하는 건 뭐야? 순환이죠. 순환기.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계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해. 호흡계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해. 산소랑 영양분 날라주는 순환계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해.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노폐물을 버리는 배설계 필요해 안 필요해? 다 필요하다니까. 세포 호흡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라도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일을 잘해야 돼. 그 얘기야. 세포 호흡과 기관기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함께 해줘야 세포 호흡을 잘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풀면서 부족한 거 해볼까요?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47쪽에 해당하는 문제 풀면 돼요. 방금 얘기한 것들이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모르면 보고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차원이니까.